오늘은 지금 하락장에 있는 대한 정확한 분석과 플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멘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인덱스의 움직임이에요.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전체적으로 많은 주식들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S&P 500 대표적인 ETF 스파이를 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을 딱 줌인해서 봤을 때 지금 저항선 레벨이 지금 내려가기 시작한 걸 딱 확인할 수 있죠. 자,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면요, 전에 저항선이 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올해 3월 움직임을 보시면요, 저항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브레이크아웃이 됐을 때 다시 상승 트렌드를 타기 시작한 걸 딱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거래량도 많이 상승했잖아요. 거래량이 큰 건요, 보통 인덱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그래서 두 가지 움직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셀링 거래량도 굉장히 크고요.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야지 그게 좋은 사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3월 움직임을 보여드리면요, 이때부터 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걸 딱 보실 수 있죠. 미국 시장은요, 80%가 자동화된 시스템이고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이 트렌드 라인, 이동평균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믿기 힘드실 수 있어서 다시 줌아웃해서 작년 9월 트렌드도 보여드리면요, 내려가는 저항선이 브레이크아웃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한 걸 딱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도 내려가는 저항선이 갭 상승으로 브레이크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이 조금 더 장기간 저항선 레벨도 브레이크아웃 됐을 때 주가가 꾸준히 다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줌아웃해서 현 주가 움직임으로 돌아가면요, 지금 이 플랫 라인 지지선도 브레이크 됐기 때문에 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웨이브로 움직이면서 좀 더 하락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200 이동 평균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이쯤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 사인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좋은 주식을 장기간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상승시킬 것 같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데요. 하지만 저는 기업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몇 주 전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파이를 다시 줌아웃해서 큰 그림으로 주식을 봤을 때요, 작년 이맘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테크주가 다 하락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랑 많은 불확실함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때 주식을 저점 근처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오늘 저점까지 계산했어도 스파이는 지금 무려 30%가 오른 상태예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단기적인 노이즈는 항상 있고요. 결국 그 노이즈가 잠잠해지면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요, 빅테크는 정말 주식이 오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초 저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고점까지 계산했을 때 무려 45%나 상승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매수하셨으면요, 고점까지 계산했을 때 70%가 올랐고요.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계산해도 무려 50% 이상 오른 상태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탄탄한 기업이 인덱스가 괜히 하락해서 같이 내려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지금 매수 기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가 오히려 하락할 때 그런 기업들을 조금씩 담으시고 지금 장기간으로 주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말씀해드리면요, 올해는 스파이랑 빅테크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내년 예상 실적이 올해 지금까지 리포트한 실적같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에 주가가 조금 더 천천히 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주가 많은 나스닥 인덱스도 분석해드리면요, 같은 콘셉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 내려가는 저항선이에요. 이 내려가는 저항선이 돌파됐을 때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가
딱 있었던 게 보이죠. 지금은 내려가는 저항선에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최악의 케이스를요, 딱 이 지지선 레벨로 보고 있고요. 한 14,000에서 14,100 정도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일직선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이사이에 단시간 반등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장기간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 매수점을 몇 개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주식은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을 딱 보시면 이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항상 이 지지선 레벨에서 계속 반등한 주식입니다. 자, 지금 단기간 지지선 레벨에서 하락한 게 딱 보이죠? 저는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이 레벨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하는 레벨이 한 245에서 25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식은요, 장기간으로 투자하시면 결국은 올라갈 만한 주식입니다. 자, 다음 주식은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도 당연히 장기간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이고요. 지금 딱 보시면 이 200이동 평균 보이시죠? 이때가 단시간 바닥이었고 그 후에 주가가 계속 잘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죠. 지금도 이미 102동 평균이 뚫렸기 때문에 저는 이 202동 평균이 굉장히 좋은 매수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즉, 지금보다 한 20포인트 하락한 320에서 325 사이가 좋은 장기간 매수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플랜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미 페이스북을 가지고 계시면요, 지금 홀드를 하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 주식인데요.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52동 평균에서 두 번 반등해줬지만 지금 그 트렌드가 딱 브레이크 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아요. 저는 이 102동 평균과 이 202동 평균을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는 100에서 반등했고요. 여기 3월 바닥에서는 200에서 반등을 했었어요.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장기간으로 홀드 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비교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100보다는 202동 평균에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식은 구글인데요. 구글은 올해 전체적으로 52동 평균은 항상 유지해줬다가 지금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간 하락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102동 평균에서는 이 주식은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202동 평균까지도 내려갔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요, 2400과 2600 사이는요, 장기간으로 볼 때 괜찮은 매수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실적이 워낙 좋고 아직도 PE가 낮기 때문에 저는 2400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2500 아니면 2600 사이에서 결국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식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작년 말에 투자하셨으면 굉장히 지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거의 주가가 같은 레벨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매수점은 만약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요, 이 트리플 바텀 레벨 3200이 굉장히 좋은 매수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더 큰 하락장이 와서 여기를 뚫고 내려오게 되면요, 이 3000 레벨에서는요, 정말 많이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저는 3200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하셔도 장기간으로 볼 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EPS 성장률이 26%인데 주가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죠. 내년에도 27%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아마존이 내년 EPS 성장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는 실적인데 약간의 슬로우다운이 있었다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공평한 게요, 코로나 때문에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최근에 더 좋았잖아요. 그 성장한 숫자에서 47%랑 27%가 더 성장을 했는데 성장률이 작아졌다고 주식이 오히려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성장한 숫자에서도 코로나 전에 있었던 성장률을 유지해줬는데도 내려간 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가면요, 그거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혹시 이런 혼란적인 장에서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은 제 페이트리언 멤버십을 추천해 드립니다. 혜택으로는 성장률이 좋은 주식 리스트, 빠른 시장 섹터 흐름 업데이트,
실시간 주가 움직임을 위한 차트 공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브레이킹 아웃하는 주식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립니다. 페이트리온 링크는 제 영상 디스크립션 밑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다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